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제결혼 스토리 베트남 지사장 맡고 있는 강지훈입니다. 네, 지사님, 지금 또 주제거리는 저희 업체의 또 특색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다른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국제결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업체의 차별성이 있고 그다음에 연애결혼에 대해서 선두로 나서면서 열심히 많은 제안을 했었고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편화된 경우였고 저희 처음 일했을 때만 해도 연애결혼 자체가 존재를 하지도 않았었고 장 대표님도 역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처음에 거의 속성결혼판에서 연애결혼하면 과연 이게 성사가 되고 나중에 후에 한국에 가서 뭐 잘 산다 못 산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진행한 건수와 저희가 여태까지 사고 터진 건수 보시면 그거에 대한 증명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자랑해왔던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 문신 있는 여성분들은 업체에서 웬만하면 손님한테 거절을 하게 시키는 경우 매칭됐을 때 근데 요즘에 좀 꽤 많죠. 문신 있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매칭을 영상 매칭을 거의 대부분 한 100% 영상 매칭해서 이제 베트남에 넘어오시는데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문신 있는 여성분 매칭한 게 딱 2건 있어요. 그거는 뭐 업체에서 반대를 했긴 했지만 신랑님은 문신에 대해서 불호가 없는 분 한 분이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자기가 본인이 레터링을 좀 크게 하신 분인데 그분도 문신에 대한 불호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상관없다고 하셔가지고 하신 경우입니다. 근데 왜 저희가 문신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거는 뭐 과학이라고 정의를 내릴게요. 일단 문신하신 여성분들 보면 맞선 여행 때 진행되었던 경우도 있었고 다른 업체들 사례도 있었고 문신이 있었던 여성분들이 좀 즉흥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결혼을 함에 있어서 음, 결혼은 안정감이 필요한데 매일같이 이벤트가 벌어지고 즉흥적인 성격이면 남성분이 감당하기도 힘드시고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문신이 요새 젊은 세대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문신을 하면 부모님이 과연 어떤 반응을 나타나는지 그걸 알게 되면 그런 얘기가 참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도 정상 변할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문신이나 위치가 안 좋은 쪽에 있는 문신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쪽은 없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진행을 하면서 문신녀들 쫓아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국어 교육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곳에서 배웠던 여성분들 빼고 암암리에 배웠던 분이나 나는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검증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속성결혼해서 파토 났던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웠으면 저하고 진행해주신 신랑님들 거의 대부분 알겠지만 일단은 저는 속성 결혼했던 그 여성이라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상관이 없으시다면 진행이 가능한데 혹시라도 다른 행사를 했던 여성분인데 혹시라도 본인은 지금 현재는 마음에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경우도 많고요. 저희 업체에서 성원하셔서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 알겠지만 속성 결혼을 하셨던 여성분이 본인이 속성 결혼했다면 먼저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서 신랑한테 고지하고 그렇게 되면 신랑님들도 여성분이 정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그거 상관없다 그렇게 하셔서 매칭돼서 진행된 건도 있고 근데 이거는 틀려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본인이 속성 결혼을 했는데 안 했다고 시치미 때다 나중에 검증해서 나오면은 저희는 여태까지 매칭 시켜서 진행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네, 대부분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생각이 그렇게 깊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가끔씩 보면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뻔히 알면서 신랑에게 고지 안 해주고 진행하는 업체들도 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마담이 알고 있는데도 업체들한테 고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는 매칭의 문제를 떠나서 신랑님과 업체 간의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다른 업체가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무리 공부를 뭐 소위 말해서 빡세게 시킨다고 해도 뭐 실력이 월등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거기 못 쫓아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 조성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거죠. 비자 접수 시 한국어 이수 능력에 대해서 그 서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세종학당 이수 시키면 거의 모든 업체들이 이제 신부들이 집으로 가는데
이제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터지는 게 기숙사에 나가고 나서 집에 가 있을 때 신부의 이제 태도 변화나 뭐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남자 관계 문제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그 비자 접수하고 나서 저희 기숙사에서 계속 한국어 공부를 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통 한 5개월 정도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틈을 안 준다는 거잖아요. 위험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그쵸? 안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고, 효과는 당연히 있고, 그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신부들이 3개월 뒤에 집에 가서, 뭐, 가족 일을 도와주고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 얘기를 신랑님들한테 하지만, 집에 가게 되면 한국어 공부 거의 안 해요. 제가 여태까지 진행한 코스 보면 5% 10% 정도 내외의 여성분들만 좀 한국어 공부하고 와서, 그래도 너 지금 기숙사 나갔을 때의 한국어 실력보다, 한국에 갔을 때 한국어, 그러니까 한국에 가기 공항에서 만나보면, 신부들의 한국어 능력이 그렇게 높아졌다 생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월 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 뭐 크나큰 뭐 발전이 없겠지만 한국에 와서 공부를 이어서 할 수 있을 때 기본 실력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신부가 앞으로 살 곳이 베트남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부분 그리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제일 먼저 소통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 1순위로 두고 있는 게 한국어 공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자랑할 만한? 촬영할 만한 있죠. 한불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다른 국제기록 표준약관이 뭐 다른 분들은 뭐 그게 기준 법령이라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소비자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뭐 소비자가 리스크를 지금 현재 국제이론 표준약관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리스크를 신랑님들이 안고 시작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신랑과 업체 간에 기울어진 추를 좀 맞춰줄 수 있는 특약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특약이 있는 업체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 업체들도 있고, 근데 거의 모든 업체들이 특약이 존재를 안 하고 있고, 특약에 대해서 세세하게 뭐 자랑하고 오픈하고 얘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처음부터 업체를 시작하면서 특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터넷에 공개했었던 부분이고, 뭐 지금은 약간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그 기본적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체적인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표준 약관에만 근거하고 네. 최소한의 의무만 하겠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유리한 거는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대다수가. 업체가 엄청 유리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요. 엄청 유리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가끔씩 환불 요구했을 때 손님하고 이제 행사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있는데 그 업체 이제 우리도 뭐 100% 완전하게 완전한 진행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신랑님하고 중간에 진행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맞선형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돌려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끔씩 좀 짜증나기도 하지만 돈이 근데 다시 저희가 진짜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근거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저희 쪽에서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타업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진행하시다 넘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봐서 저희가 또 하는 얘기잖아요. 좀 자신 있게.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상당히 편한 이유가 타업체에서 진행하다 오셨던 분들은 그 기존의 업체보다 우리가 아무래도 훨씬 나은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업체에서 진행하셨던 분들이 유튜브도 찍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저희 쪽 유튜브에 보면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문제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베트남에서 국제 결혼을 하는데 통역들 거의 대부분의 통역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한 친구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결혼해서 이혼하신 여성분들이 많이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신랑님과 신부님에게 악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해서 국제 결혼하신 여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역으로 쓰고 있지도 않고 저희 지금 직원들이 베트남 쪽에 통역만 직원이 3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2분이 계신데 일단은 모든 여성분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태프들이요. 그런 부분은 타업체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게 왜 근데 뭐 단점이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해를 좀 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죠. 일단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일 배우면서 많은 통역들을 겪어보기도 했지만 일단은 통역들이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부정적인 면 그런 부분 한국 남자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신부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베트남 친구들의 좀 특징이긴 한데 지금 뭐 이건 일반론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신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을 선택을 하지 미래에 들어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장 내일 받을 수 있는 돈과 한 달 뒤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커도 당장 내일 받을 수 있는 작은 돈을 선택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 갔다 오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갔다 오신 뭐 유학생 출신이나 뭐 베트남에서 한국어과 나와서 한국어를 배우신 분들 아니면 혼자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스텝을 꾸미고 있습니다. 통역분하고 신랑분하고 눈 맞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저희 업체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뭐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뭐 미모의 통역사들은 고용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아 이거 예, 우리 손님 안 직원들이 오시겠는데요? 이거 우리 직원들 보면은 아 근데 중요한 이것도, 부분이에요. 괜히 저희 신부분하고 서로 애정이 쌓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통역분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또 한국말을 하니까 통역분하고 이렇게 또 콩짝이 잘 맞는 경우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진짜. 가끔 중요한 것 그런 같아요. 신랑님들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저희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고퀄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1대1 행사를 해준다는 거. 신랑 한 명에 통역 한 명 붙여드리고 저희가 검증된 식당 위주로 돌아다니고 뭐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뭐 편안하게 와서 여성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처갓집에 가는 문제. 언제나 처갓집에 갑니다. 뭐 100%는 아니어도 제가 실질적으로 진행한 거에 한 95%는 저하고 통역하고 같이 신랑하고 신부집에 방문하는 경우 뭐 그 나머지 5%는 뭐 특별한 뭐 부모님의 부재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못 만나는 상황이 있으면 다음에 와서라도 꼭 만나러 가는 경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진행하고 처갓집 가는 문제는 다른 업체들 많이 진행 못할 거의 모든 업체들 거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나중에 업체 비교하실 때 꼭 한번 좀 참고 좀 해주십사 하고 예,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참고보다는 이거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